당신 이혼해줘.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를 앞둔 저녁, 남편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귀를 의심했죠. 20년 전 친정에서 받은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모두 쏟아부어 부도 위기에 처한 남편 회사를 살렸던 바로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민석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속삭였어요. 민석이가 회사 일궈낸 공로가 있잖아. 조용히 나가줘. 20년간 집안 살림만 하며 무시당했던 큰며느리. 회사 성공은 남편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가족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회사 땅의 50%가 실은 지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결혼 20주년 파티장.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그곳에서 지혜는 프로젝터를 켭니다. 화면에 뜬 것은 20년 전 차용증과 아버지가 남긴 비밀 녹음이었죠.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매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지혜는 소파에 앉아 파티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하객 명단 200명, 식사 준비, 꽃장식, 영상 제작. 지혜는 혼자 중얼거리며 펜을 놀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남편 민석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시어머니 박순자는 이것저것 지시만 할 뿐이었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서 윤서연이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집에 계셨어요?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동서를 바라봤죠. 응, 파티 준비하고 있었어. 서연 씨는 쇼핑 다녀왔어? 네, 파티 때 입을 드레스 샀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도 마시고 왔죠. 서연은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열어 보였습니다.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드레스였어요.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동서는 회사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저 시동생 민호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형수님은 뭐 입으실 거예요? 나 그냥 옷장에 있는 거 입으려고. 에이, 그래도 주인공이시잖아요. 저처럼 새로 사세요.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인공? 20년 전에는 정말로 주인공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 10억 원, 그리고 친정 땅까지 담보로 내놓았던 그날. 부도 직전이던 남편 회사를 살렸던 그날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처가 돈으로 회사 살렸다는 소문나면 민석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며 지혜에게 침묵을 강요했죠. 지혜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지혜는 여전히 집안 살림만 하는 큰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저녁 6시 시어머니 박순자가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큰며느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죠. 지혜야,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박순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음식은 충분해? 하객이 200명이나 오는데 한정식집에 맡겼어요. 메뉴도 다 확인했고요. 한정식집? 직접 만들지 그래. 정성이 없잖아.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만들라는 말인가요?
손목에는 지난달부터 생긴 통증이 여전했어요. 매일 집안일과 요리를 하느라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직접 하기엔.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지 뭐. 서연이 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잖아. 박순자는 서연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형수님은 살림만 하시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에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살림만 한다. 20년간 지혜가 들어온 말이었어요. 가사노동은 일이 아니라는 인식, 출근하지 않으면 놀고 있다는 편견. 하지만 지혜는 20년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특별히 음식을 더 만들어야 했죠. 명절에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요. 그 대가로 받은 건 집에서 놀고 있다는 무시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남편 민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CEO인 민석은 요즘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가 연매출 500억 규모로 성장하면서 거래처도 늘고 일도 많아졌죠. 어머니 오셨어요? 민석은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응, 파티 준비 점검하러 왔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민석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한 건 지혜였어요. 민석은 돈만 냈을 뿐이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혜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5가지, 된장찌개. 하지만 박순자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혜야, 이 갈비찜 좀 짜네? 아, 죄송해요. 제가 간을 좀 잘못 맞췄나 봐요. 요리는 정성이야, 정성. 서연이는 요리를 안 해도 일을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너는 집안일이 본업이잖아. 지혜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은 전혀 짜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트집을 잡는 것뿐이었죠. 어머니, 맛있는데요?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너는 입맛이 둔해서 그래. 지혜야, 다음부턴 조심해. 네, 어머님.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20년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파티 때 내 성공담 좀 해.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500억 만든 거 하객들한테 들려줘야지. 네, 어머니. 준비했어요. 민석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맨주먹이라니. 지혜는 속으로 비웃었죠. 20년 전 친정에서 받은 10억 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는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말하지 못했어요. 20년간 입을 다물어 왔듯이요.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지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지혜가 설거지를 끝내고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석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동작이었죠. 파티 준비 거의 다 됐어. 당신은 당일에 연설만 하면 돼. 그래, 고생했어. 민석의 말은 건성이었습니다.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혜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파티 끝나고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오랜만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얘기? 파티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낫겠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은 지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것이었어요. 지혜야, 우리 이혼하자.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지금 민석이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 없는 말투였죠. 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사에 새로 들어온 홍보과장 있잖아. 김유진. 32이야. 능력도 있고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지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니요. 민석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지혜야, 우리 이제 정리하자. 아이들도 다 컸잖아.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도 고등학생이고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혼하자고. 당신 정신 나간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화내지 마.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이 아파트도 내가 가져. 위자료? 아파트?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니요.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20년간 가장 노릇했으면 됐잖아. 가장 노릇? 20년간 나는 뭐였는데?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의 눈물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들어온 거예요. 지혜는 깜짝 놀랐죠. 박순자는 이미 집에 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지혜야, 나도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어. 박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지. 민석이한테 들었어. 지혜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었다니. 아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의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혼은 안 돼요. 지혜야, 민석이 말대로 해. 아이들도 다 컸고 너도 이제 젊지 않잖아. 젊지 않다니요? 제가 45이에요. 아직 젊어요. 민석이는 달라. 민석이는 회사를 일궈낸 공로가 있어. 새 인생 살 자격이 있지. 박순자의 말에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를 일궈낸 공로? 20년 전 10억 원을 내놓은 건 누구였죠? 친정 땅까지 담보로 잡힌 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어머니,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그 얘기 하지 마. 박순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는 움찔했죠. 그건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민석이 체면 생각해서. 체면? 제 돈인데 왜 비밀로 해야 해요? 내 돈? 결혼하면 다 가족 돈이지. 그리고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너는 20년간 뭘 했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았잖아. 밥이나 하고 살았다. 그 말이 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밥이나 했다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게. 힘들면 다들 힘들어. 서연이 봐.
회사도 다니면서 살림도 하잖아. 지혜는 피식 웃었습니다. 서연이 살림을 한다고요?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업체 부르고 음식은 전부 배달시켜 먹는데요. 그걸 살림이라고 부르나요? 이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동생 민호와 동서 서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짜고 지혜를 몰아내기로 한 거죠. 형수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은 없었어요. 형수님, 형님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세요. 위자료는 저희가 넉넉히 드릴게요. 넉넉히? 얼마인데? 지혜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3억 정도 드리려고 해요. 3억? 지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인생이 3억이라니요. 아니, 20년 전에 내놓은 돈이 10억이었는데 그 이자도 안 되는 돈을 위자료로 주겠다고요? 형수님, 형님이 회사 키운 거 생각하면 3억도 많은 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혜는 동서를 똑바로 바라봤죠. 회사 키운 거? 서연 씨, 20년 전 일 모르지? 무슨 일요? 20년 전 회사가 부도 날 뻔했어. 그때 제가 친정에서 받은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전부 회사에 넣었어요. 친정 땅까지 담보로 잡히고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10억 원이라고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박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 1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형수님이 그런 일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게 20년 전 일이잖아.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더 뭘 봐라. 밥 먹고 살았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내가 벌어온 돈이 뭐가 있어? 민석이가 다 먹여 살린 거지. 어머니. 지혜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혜야, 내 처지를 생각해봐. 45에 경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3억 받으면 잘 사는 거야. 경력이 없다고요? 20년간 가사노동이 경력 아니에요? 가사노동? 그게 무슨 경력이야? 웃기지 마. 박순자는 비웃었습니다. 서연도 피식 웃었죠. 민석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20년간 돈을 내놓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끝까지 지혜는 가족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좋아요. 이혼하죠. 지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받을 건 다 받을 거예요. 3억으로 부족해? 그럼 5억까지 올려줄게. 민석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뭔데? 지혜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20년 전 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이틀 후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하객 200명이 초대됐죠. 지혜는 호텔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 엄마, 괜찮아?
큰딸 민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민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응, 괜찮아. 지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 이야기를요.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 고마워, 우리 딸. 지혜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오늘은 울면 안 됐어요. 오늘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오후 5시 연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민석의 대학 동창들, 친척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죠.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20년이나 함께 하시다니 부러워요. 회사도 대박 나시고 가정도 화목하시고 정말 부러운 인생이세요.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그 옆에 서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6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민석 사장님과 서지혜 여사님의 결혼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민석은 귓속말로 지혜에게 물었죠. 아까 한 말 진심이야? 법적으로 받을 거 다 받겠다는 거? 응, 진심이야. 지혜야, 너무 그러지 마. 원만하게 끝내자. 원만하게. 20년을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다음은 강민석 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민석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민석을 비췄어요. 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의 20주년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오늘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죠. 솔직히 당시엔 불안했어요. 과연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을 꽉 쥐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거짓말이었죠. 그때 지혜의 친정 돈 10억 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거래처를 발로 뛰어다니며 개척했죠.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저희 회사는 연매출 5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죠. 맨주먹에서 500억이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런 분을 본받아야지. 지혜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맨주먹이라니.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공담이었죠. 민석의 연설이 끝나고 이번엔 가족 속의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한 명씩 호명했어요. 먼저 시어머님이신 박순자 여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순자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이렇게 성공하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자랑스럽죠.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역시 제 아들이에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도 2명 있는데요. 큰 며느리 지혜는 집안 살림을 잘해주고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회사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안 살림. 또 그 말이었어요. 지혜의 정체성은 집안 살림 잘하는 며느리뿐인 거죠.
큰 며느리는 살림만 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일도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큰 며느리는 전업주부구나.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라니 좀 그렇네. 작은 며느리는 일도 하고 대단하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20년간 느껴온 감정이었지만 2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었죠. 이어서 시동생 민호가 소개됐습니다. 동생 민호는 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어요. 형을 잘 보좌해주고 있죠. 민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맨주먹에서 회사를 일궈내신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또다시 맨주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어요.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민석은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지혜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모두의 관심은 민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따님들도 참 예쁘시더라.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사장님 유전자가 좋은가 봐요. 부인은 좀 조용하시네요. 말이 없어. 뭐, 내조만 잘하면 되죠. 내조. 지혜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내조라는 이름 아래 모든 희생이 당연시됐으니까요. 8시, 드디어 영상 상영 시간이 됐습니다. 20년간의 추억을 담은 영상이었죠.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돌잔치, 가족여행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영상 내내 나레이션은 민석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2005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강민석 사장.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2010년 첫 해외 수출 계약 체결, 2015년 사옥 신축, 2020년 연매출 300억 돌파, 2025년 연매출 500억 달성. 모든 게 민석의 이야기였어요. 지혜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죠. 영상이 끝나고 다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과 땀이 느껴지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는 그 박수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석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오늘 고생했어. 파티 준비 덕분에 잘 끝났어. 그래. 지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자. 이혼 합의서 작성하게. 그래, 만나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근데 민석 씨, 변호사는 내가 선임한 사람도 데려갈 거야. 뭐? 20년 전 일 제대로 정리하고 이혼하자고.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지혜는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아버지 서진수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홀로 살고 계셨죠. 엄마 왔어. 어머, 지혜야. 어쩐 일이야? 어머니 김영희는 반가워하며 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 민석이가 이혼하재. 뭐? 김영희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석의 외도, 시댁 식구들의 태도, 그리고 파티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저 나쁜 놈들. 김영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지혜야,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20년 참았어. 이젠 못 참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희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딸 고생했구나. 엄마, 혹시 아빠 서재 정리 안 했어? 응? 서재? 아직 그대로 놔뒀는데. 내가 한번 봐도 돼? 그럼 마음대로 봐. 지혜는 2층에 있는 아버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과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혜는 책장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죠. 20년 전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준 돈에 대한 기록이요. 분명히 뭔가 남겨두셨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1시간을 뒤진 끝에 지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엄마, 이 금고 비밀번호 알아? 금고, 그거 아빠가 중요한 거 넣어두신 거야. 비밀번호는 내 생일 아니었나? 지혜는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죠. 첫 번째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인 강민서, 차용액 10억 원 정, 이자 연 5%, 차용일 2005년 3월 15일.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차용증을 받아두셨던 거예요. 민석이 서명한 차용증이었죠. 두 번째는 토지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친정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저당권자 서지혜. 지혜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왔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친정 땅을 팔아 만든 돈으로 산 회사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지혜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지혜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라벨에는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지혜는 서재에 있던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음성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혜야, 아빠다.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리고 너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는 뜻일 거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결혼할 때 10억 원을 줬지. 민석이 회사가 어려울 때 쓰라고. 근데 아빠는 불안했어. 그 돈이 제대로 쓰일지,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내가 힘들어질까봐.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조치를 취해뒀어. 차용증을 받았고 친정 땅을 팔아서 회사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을 복잡하게 만들어뒀지. 법적으로는 50%가 내 명이야. 민석이는 모를 거야. 서류가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 지혜는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증거는 다 이 금고에 있어. 차용증, 등기부등본, 그리고 당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내가 필요하면 써.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불행하다면 싸워서 이겨야 해. 알겠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니. 지혜는 서류들을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차용증, 등기부등본, 이메일 프린트물, 통장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아버지. 지혜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는 20년 전부터 이날을 대비하셨던 거예요. 다음 날 지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이한나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지혜 씨죠?
네, 안녕하세요. 지혜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이한나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지혜 씨, 이거 대박입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원금 10억에 이자까지 계산하면 20년간 연 5%면 복리로 26억 정도 되겠네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26억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한나는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부동산 소유권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분석하면 50%가 서지의 씨 명의예요.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회사 땅이 강남이죠? 네, 강남역 근처예요. 그럼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50%면 50억이에요.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한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년간의 가사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가사도우미 시급이 시간당 15,000원 정도인데 하루 8시간, 1년 365일 일했다고 치면 계산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년에 4,380만 원. 20년이면 8억 7,600만 원이에요. 8억.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20년 노동이 이렇게 큰 금액이었다니요. 게다가 남편분이 외도했죠?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한나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차용증 26억, 부동산 지분 50억, 가사노동 8억, 위자료 1억. 합계 85억. 지혜는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민석이 제시한 위자료 5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서지혜 씨, 소송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일단 증거가 완벽해요. 승소 확률 90% 이상입니다. 준비하시죠. 일주일 후 지혜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와 매일 만나 전략을 짰어요. 모든 건 비밀로 진행됐죠. 먼저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석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없는지, 외도 상대 여직원에게 회사 돈을 쓴 건 없는지 철저히 조사했죠. 서지혜 씨 발견했습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3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2억이 지출됐는데요. 실제 홍보 활동과 맞지 않아요. 횡령 의심됩니다. 홍보비요? 네, 홍보과장 김유진 씨 명의 법인카드로 주로 사용됐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등에서요. 지혜는 그 영수증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 돈으로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민석과 김유진의 만남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찍었습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석과 김유진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사진들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혜는 사진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회사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거였죠. 강남역 근처 상업용 건물이라 현재 시세로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110억이요? 네, 최근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20년 전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지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 지분이면 55억. 처음 계산보다 5억이 더 늘어난 거였어요. 모든 증거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지혜에게 계속 재촉했어요. 지혜야, 언제 변호사 만날 거야? 빨리 정리하자. 조금만 기다려. 내 변호사랑 일정 조율 중이야. 내 변호사? 꼭 필요해? 내 변호사가 공정하게 처리할 텐데. 아니, 나도 내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민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소송 준비 들어갈까요? 아니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은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공개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요? 네. 다음 달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거래처랑 직원들 다 모이는 자리죠. 이한나는 지혜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에 맞춰서 준비하시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민석은 지혜가 순순히 이혼에 응할 거라고 믿었죠. 지혜야,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합의서 작성하게. 응, 알았어.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원만하게 끝내줘서. 원만하게. 지혜는 피식 웃었습니다. 응, 원만하게 끝내자. 하지만 지혜가 생각하는 원만하게는 민석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죠. 드디어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5월 15일 회사 설립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을 빌렸죠. 거래처 사장들, 임직원 300명이 초대됐어요. 지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진하게 화장했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 립스틱.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꾸며? 큰딸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날이라서. 회사 창립 기념일이잖아. 엄마도 가? 응, 엄마도 갈 거야.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지혜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행사장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6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석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화려한 조명이 민석을 비췄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 창립 2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죠. 2005년 작은 사무실에서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0년 첫 해외 수출, 2015년 4억 신축, 2025년 연매출 500억 달성. 하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이 회사를 일궈냈죠. 그 순간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 누구야? 사장 부인 아니야? 민석은 지혜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지혜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됐죠. 민석은 당황해서 지혜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려가. 아니에요.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요. 지혜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바라봤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석 사장의 아내 서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혜는 이안나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조작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석의 프레젠테이션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차용증. 그 두 글자가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혜야, 지금 당장 내려와. 안 내려가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지혜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저는 친정에서 받은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전액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 차용증이 그 증거예요. 화면에 차용증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민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10억 원? 사장님 부인이 10억을 냈다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이 나타났어요. 저희 친정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회사가 지금 서 있는 강남역 근처 땅을 샀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적 소유권 50%가 저 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사장님 이름도 있죠. 50%, 나머지 50%는 제 겁니다. 지혜는 등기부등본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서지혜라는 이름이 명확히 보였죠. 이건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죠. 제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 재생 화면이었어요. 이제 제 아버지의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수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죠. 지혜야, 아빠다.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녹음이 이어지는 동안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민석은 무대 한쪽에서 서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지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간 이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사장님 체면 때문이었죠. 처가 돈으로 회사 살렸다는 소문 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판단의 눈빛이었죠. 그래서 저는 20년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집안 살림만 하는 며느리가 됐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요.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무시당하고 희생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혼까지 당해야 하나? 지혜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타났어요. 민석과 김유진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이분이 사장님의 새 사랑이십니다. 우리 회사 홍보과장 김유진 씨요. 행사장 한쪽에 앉아있던 김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최근 3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2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 활동과 맞지 않아요.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명품 매장에서 사용됐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회사 돈으로 불륜을 즐기신 겁니다. 이거 횡령 아니야? 완전 범죄잖아. 임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청구서였죠. 서지혜, 강민석 청구네요. 항목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첫째, 차용금 원금 10억 원 이자 16억 원 26억 원. 둘째, 회사 부동산 지분 50% 55억 원. 셋째, 20년간 가사노동 보상 8억 원. 넷째, 외도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합계 90억 원.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90억? 사장님이 90억을 줘야 한다고? 민석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90억?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서지혜 씨, 뒤쪽에서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리치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 망신시키고. 어머님, 지혜는 차갑게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저를 무시하고 집안일만 시킨 분이 가족을 논하시네요. 이 인연이. 박순자가 지혜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박순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님, 폭행은 안 됩니다. 여기 300명이 보고 있어요. 박순자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혜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말했죠. 오늘부터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한나 변호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지혜 씨의 법률 대리인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차용증, 등기부등본, 회계감사보고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석은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사장님, 지혜는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간 감사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희생으로 일군 회사를 사장님 이름으로 누리게 해드렸죠.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지혜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한나 변호사가 따라왔죠. 두 사람은 행사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하지만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분 확인 소송, 차용금 청구 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죠. 민석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승산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민석의 변호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합의를 권합니다. 소송 가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민석은 합의할 돈이 없었습니다. 90억? 개인 재산을 다 팔아도 60억이 고작이었죠. 한 달 후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분 확인 소송이었어요. 원고 서지혜의 청구를 인용한다.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50%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재판장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사 땅의 절반을 빼앗긴 거죠. 이어서 차용금 소송도 지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피고 강민석은 원고에게 26억 원을 지급하라. 민석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6억.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재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장은 돈이. 분할 변제를 원하시면 협의하십시오. 하지만 지혜는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일시불로 받겠습니다. 못 받으면 재산 압류하겠어요. 결국 민석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강남에 있던 오피스텔 3채, 차, 주식, 모든 걸 처분했죠. 그래도 20억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6억은 어떡하라고. 민석은 결국 회사 주식을 팔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 30% 중 10%를 매각했죠. 그제서야 26억을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열렸어요. 지혜가 최대 주주로 참석했죠. 안건은 간단합니다. 대표이사 교체의 건. 지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강민석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누구를 선임하실 건가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는 평직원으로 강등합니다. 평직원이라고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키운 사람인데 제 돈으로 키운 회사예요. 잊으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사회는 거수로 표결했어요. 지혜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결과는 뻔했죠. 가결됐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CEO에서 평직원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였죠. 다음 안건은 임원 인사였습니다. 전무 강민호 씨를 해임합니다. 뭐? 시동생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저까지요? 당신도 횡령에 연루되어 있어요. 회계 감사 결과 당신 명의 법인카드로 1억이 부당 지출됐더군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홍보과장 김유진 씨, 즉시 해고합니다. 해고요? 부당해고예요. 김유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돈 2억 횡령한 거 고소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나가는 게 나을 겁니다. 김유진은 울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죠. 새로운 주인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혜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이 남아 있었죠. 어서 와. 박순자는 냉랭하게 지혜를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민석과 민호 부부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마지막 인사? 이혼 확정됐어? 다음 주에 판결 나와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지만요. 지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부양은 둘째 아들이 맡으세요. 뭐?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큰아들이 모셔야지. 큰아들은 이제 평직원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어머니 모실 여유가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는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너는 어떡할 거야? 어머니, 저도 퇴사했잖아요. 재취업도 안 되고. 민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수서연은 고개를 돌렸죠. 어머님, 저희 집도 좁은데 어떻게? 좁은 집?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강남에 30평 아파트 가지고 좁다고 하시네요. 저는 20년간 20평 빌라에서 시어머니 모셨어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건 부양 의무 면제 확인서예요. 법원에서 받은 겁니다. 부양 의무 면제? 네. 20년간 충분히 모셨으니 이제 면제받았어요. 앞으로는 둘째 아들이 모시세요. 지혜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지혜야,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20년 늦었어요, 어머님.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신 안 볼 겁니다.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의 시댁집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지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다. 20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한 10월이었어요. 지혜는 회사 대표이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주식회사 JM 대표이사 서지혜.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강민석의 이름에서 따온 게 싫었으니까요. 지혜의 이니셜을 딴 JM으로요.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김미라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고마워요. 대표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김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포기하지 않은 거요. 20년간 참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대단하세요.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웃게 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오후 2시 경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한 박성훈 부사장이 보고를 했어요. 지난 분기 매출이 10%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5곳 확보했고요. 좋네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지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대표님, 강민석 씨가 사표 제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석?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알겠어요. 수리해 주세요. 네, 대표님. 회의가 끝나고 지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죠.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같이 밥 먹자. 동생도 데려올게. 그래, 좋아.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엄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지혜는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딸들을 만났습니다. 민지와 둘째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민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혜는 딸들을 안아줬어요. 우리 딸들, 오랜만이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셔서 못 만나잖아요.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많았어.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를 나눴죠. 엄마,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대단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죠. 아빠는 아빠대로 잘 살고 있을 거야. 우리 아빠 안 만나도 돼요? 너희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니까. 민지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부모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후회? 뭘? 이혼한 거요.
가족이랑 싸운 거요. 지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죠.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왜 진작 못했나 그게 후회야. 정말요? 응. 20년을 빼앗겼지만 앞으로 30년은 내 거잖아.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서도 함께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 달 후 지혜는 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죠. 서지혜 씨 환영합니다.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20대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경영전략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지혜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지혜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장 다니세요? 네, 회사 대표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수진은 감탄했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지혜는 젊은 친구가 생긴 게 신기했어요. 저녁이 되어 지혜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 온 곳이었죠. 강남에 있는 35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이제 시작이야.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김영희였어요. 지혜야,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혜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응,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응, 엄마. 행복할게. 전화를 끊고 지혜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0년간의 어둠을 지나 지혜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오롯이 지혜의 것이었죠.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지의 자신이었어요. 창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지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요.